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지난 금요일 급격한 조정으로 굉장히 그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급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 금요일 날 그 위클리 옵션 만기 선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게 진짜 시장의 고점을 찍은 정점을 지난 상황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고 재차 상승을 위한 어떤 그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LG화학과 삼성 SDI가 5%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포스코는 2% 넘는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 하락한 가운데 특히 이제 LG전자,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입니다. 지금 보시면 C젠과 알테오젠과 HLB가 19%, 7%, 12%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원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8월 8일 날 제가 이제 방송됐던 내용들 갖고 그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섹터에서 LG화학, 삼성 SDI가 그 당시에 53조 원, 34조 원이었는데 SK 하이닉스가 그때 58조 원 정도 됐었죠. 2위 자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뭔가 내러티브 스토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었죠.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고서 목표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겹쳐서 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좀 논리를 상승한 논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2일 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5만 원으로 상향됐다. 목표가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께서 목표가를 또 높이셨죠. 앞에 8월 8일 그 방송했던 내용보다 지금 목표가를 높이셨는데 지금 어떤 근거로 올리셨냐면 배터리셀 사업에 대한 에비타 산정 기간을 2021년 평균에서 2021년, 2022년 평균으로 그리고 멀티플은 그대로 했더니만 삼성 SDI가 48에서 60만 원으로 그 다음에 LG화학이 70에서 93만 원 SK이노베이션이 16.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조금 좀 뭐랄까 좀 공격적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살짝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8월 13일 날 제가 방송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내 이제 또 그 언론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월 22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회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 노이즈가 나왔었죠. 어떤 노이즈냐면 테슬라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를 직접 제조한다고 하면 배터리 쪽에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공급 과잉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신기술을 계속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만 마일 가는 배터리라든지 이거 과연 이 어떤 이런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주류를 이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제가 지금 설득이 좀 된다.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의 얘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 전 세계 상위 5위에서 5, 6위까지 그러니까 1위부터 5, 6위 정도까지 되는 회사들이 상위 한 5 내지 6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매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이 회사들이 거의 전체의 한 90몇 프로 정도 점유하고 있는 거라고 그때 본 것 같은데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상위 5, 6위가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참여자가 이제 들어오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뭐 물론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네가 쓸 배터리를 자기네가 직접 만든다. 그럼 이건 또 얘기는 내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이즈는 있겠지만 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뭐랄까요? 과점 시장을 계속 유지해 가는데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그 알려진 대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 등급을 낮추는 다운그레이드하는 어떤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제목은 No More Upside라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그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근거는 이겁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너희들이 연평균 40%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던데 전기차 시장은 보니까 연간 24%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된다. 전망이 된다. 근데 어떻게 전기차가 24%인데 니는 40% 성장한다고 했니? 이 내용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테슬라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려가 밸류에 녹아 있니?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그 며칠 전부터 이게 계속 이제 뉴스에서 거론됐던 어떤 내용들이 이때 이제 뭐랄까 완전히 이제 그 종합 선물 세트로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또 연휴를 앞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심리도 좀 그 불안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매물이 쏟아지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단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고요. 얘들이 조정 나오면서 또 바이오 업종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바이오 업종 조정에 가장 또 그 문제가 됐던 종목이 시젠하고 SK케미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일단 그냥 얻어맞은 거라고 하면 시젠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고 나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8월 14일 날 금요일 날 시젠에 대해서 40만 원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하는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뭐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3분기 실적주 좋게 유지될 거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또 한 번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뭐 이유는 독감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구분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진단 시작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좋은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두들겨 맞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날 그 시간에부터 이제 좀 조짐은 좀 보이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8월 10일 날 45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레포트가 나오고 그날 굉장히 주가가 좋았거든요. 똑같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겁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백신 CMO 계약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나오는 날 좋은 보도가 나와서 다들 내일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물량을 두들겨 맞고 차익 매물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베타콤플리라고 우리 뭐 뉴스에 판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느낌으로 지금 SK케미칼이 지금 두들겨 맞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앞서 이런 두 개의 종목들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죠. 그 증자 물량들이 아마 분위기가 이러니까 차익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 때문에 아마 그 한 7%가 넘는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시면 쭉 아직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7월 말부터 지금 옆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그 박스권 상단을 찍고 지금 어제는 다시 또 살짝 약한 약달러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약달러는 시장에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빨간 박수로 친 곳이 이제 달러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그 시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주가가 상승 속도가 좀 가파라지죠. 자,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한 0.6 정도를 그냥 기준으로 놓고 보시자고 말씀드렸죠. 0.6이 넘어가면 뭐 일단 시장에 좀 우호적 0.6 밑으로 내려가면 리스크 오프 상태, 온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0.7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면 0.709죠. 여기 인덱스이기 때문에 7.09로 나오는데 0.709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급격하게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일부에서는 계속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뭐 지금 뭐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들도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단지 이제 문제가 이거죠. 그렇게 빨리 내지는 언젠간 오긴 올 것 같아 지금 와야 돼 뭐 이런 논란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지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저런 흐름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죠. 자, 뉴스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4월부터 6월 사이죠. 2, 4분기에 뭘 샀냐? 금 생산업체인 베리골드를 샀고요. 식료품 체인 크로거를 매수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옥시덴탈하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이제 팔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미국 좀 전에 보여드렸죠. 10년물 금리가 0.7%를 올라섰다. 이건 뭐 그 전날부터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3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미지근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채권을 적극적으로도 안 사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이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 오니까 일단 수요가 좀 미지근해진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그 전날보다 3bp 높은 수준에 3bp면은 376에서 1.406으로 일단 그 낙찰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수요가 확실히 약했다. 오늘 입찰은 약간 소화 불량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애플이 금요일날 5년, 10년, 30년, 40년 만기 4종류 회사채를 55억 달러를 발행했다고 나옵니다. 5월달에도 85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사내 유보가 많은 그런 회사도 지금 보면 이렇게 그 회사채를 대규모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만약에 그 애플의 뭐 CFO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정도의 금리를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현금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좀 인플레를 논하는 분들의 논리를 만약에 따진다면 인플레가 되면 누가 좋고 누가 나쁘죠? 일단은 채무자는 좋고요. 채권자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가 온다 그러면 채무자는 유리하고 채권자는 불리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회사채가 5년, 10년, 30년, 40년입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만약에 인플레가 온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쪽에 만약에 어떤 그 대안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이쪽에서는 오히려 채무자로서 유리하고요. 자기가 투자해서 또 벌면은 이중으로 좋은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그 채권 금리 올라가면서 보면 이런 흐름들이 하나둘씩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애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채권 발행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제가 계속 22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S&P 500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이 3393 소수점 이하는 제가 빼겠습니다. 3393이 사상 최고가였죠. 그 다음에 여기 폭락하기 바로 직전 가격이 3337입니다. 그 다음에 폭락하는 날 시가가 3259였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금요일 날 3372입니다. 3372인데 지금 보시면 원래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 와 있어야 되죠? 같은 레벨로 본다면은 약 한 이 정도 내려와 있어야 되죠? 지금 보면 한 15 언더, 15보다 언더, 15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심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심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빅스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여기 퓨처스 선물 가격하고요. 요거는 뭐냐면 옵션 변동성,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가끔가다 이런 빅스를 얘기하시는 분 중에 그냥 단순하게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설문조사에서 계산해내는 값이 아니고요. 이런 산식에 의해서 그 빅스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플러스 값이 커지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얘는 계속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얘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는 건 뭐냐면 얘가 계속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시장에서 옵션으로 계속 누군가는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상승장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폭락이 잘 안 나오죠. 누군가 자꾸 대비하고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갑자기 빅스까지 푹 꺼져가지고요. 여기 뭐 지금 15 깨져가지고 14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뭐가 지금 뭐 정점이 오더라도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큐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큐인덱스도 지금 보시면 2018년, 2019년 지금 현재죠. 이게 지금 위클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클리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이때처럼 확실하게 밑으로 훅 꺼진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요거는 제가 S&P 주봉이죠. 이제 요런 고점이 나왔을 때 2018년 고점이 나왔을 때 일정 시점 지나고 이렇게 변동성 일정 시점 지나고 나서 변동성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이게 데일리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죠. 너희들 헷갈리지. 뭐 요렇게 얘기가 이제 뭔가 저한테 귀에다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뭐냐면 결국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과연 앞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블랙스완과 같은 어떠한 그런 위험이 왔을 때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에 대비들을 잔뜩 하고 있을 때는 잘 그런 위기가 안 온다는 거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 그 위험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할까 좀 생각들이 좀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 그때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요거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2018년 8월 달에 요런 흐름이 오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폭락했단 말씀드리는 거죠. 스큐인덱스는 좋은 건 뭐냐면 스큐인덱스에서 뭐 고점이 났다고 다음날 바로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약간은 시차를 두고 밀린다는 겁니다. 약간은 두고 시차는 두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예고 지표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이거 열심히 보다가요. 어느 순간 또 안 보게 됩니다. 근데 안 보고 한참 지나고 나다 보면은 뭔 일이 터져서 보면은 저때 저랬지.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풋콜 레이셔 0.78이죠. 아직까지는 콜 쪽 거래가 많죠. 자, 그래서 좀 직관화된 그림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빅스는 지금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내려가고 여기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장은 뭐랄까요? 지금 걱정을 하면서도 관성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풋콜레이션은 황소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황소 쪽에 있고요. 미국채도 쑥 내려갔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중립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은 관성에 의해서 관성은 이쪽이었죠. 이쪽 관성에 의해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침이 어떠냐? 지금 보면 차액 실현 욕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 연휴에 따른 심리가 불안해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에 좀 대비하자라는 움직임도 존재하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가치줄 사야 된다, 굴뚝줄 사야 된다, 뭐 등등 성장주보다는 이런 또 움직임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시장 관심 종목을 이제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 대 경기 민감주 이렇게 보지 말고 중간지대를 하나 만들어 놓자고 말씀드렸죠. 거기를 제가 뉴트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장주인 듯 경기 민감주인 듯 성장주인 듯 가치주인 듯한 어떤 그런 종목들을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 현대차가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 한전이나 이마트도 그런 흐름을 보였죠. 한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완전 국내용인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 가서 전기 공급 장사를 한다네. 이거 그러면은
한국 그 국내용이 아니라 이게 그 뭐랄까 국제용이네 뭐 이런 또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의 월마트가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세아제강은 말씀드렸죠. 원래는 그냥 파이프 회사였는데 미국 쪽에 파이프 그 팔러 나갔던 관세가 뭐 그 좀 그 낮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상 풍력 발전소 밑에 들어가는 그 후육관 이게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네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시장에서 그 가격이 짓눌렸었는데 삼성그룹에 갑자기 그 지배구조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물산이 이 가운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회사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스토리.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는 뭐 최근 들어서 그 뭐죠? 외교부장인가요? 그분 오시면서 지금 뭔가 중국 관련해서 좀 그 좋은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도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욕구라든지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 시장도 아직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은 좀 뭐 아름다운 표현 아니지만 시장은 문고리 잡을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가 못 움직이면 옆에 있는 뭐 다른 거라도 붙잡고 그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에 지금 계속 귀 기울이시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래도 또 그 와중에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제가 미국 시장은 항상은 아니고요. 높은 확률로 미국 옵션 만기가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뭔가 변동성이 크게 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8월 21일이 그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은 24일이 되겠죠. 근데 사실 보면 미국 금요일 날은 미국이 항상 보면 위클리 옵션 뭐 이때도 항상은 아니고 높은 확률로 금요일 날은 좀 우리가 뭐 TGIF라고 하죠. 미국은 금요일 날은 항상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꼭 뭐 보면 월요일 날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그 선물 시장부터 흔들어 가지고 아주 기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드는데 저희는 우리가 월요일 날 그 임시 공휴일에서 시장이 안 열리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시장에서 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미국 시장은요 다음 주 21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24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그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또 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파생 시장의 어떤 이 플레이어들 중에 이 센 놈들이 이 메이저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한번 그 대비도 가끔가다 이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번 연휴가 기니까 혹시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준비해서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 미스터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